자, 11주차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제도 실습, 벌써 11주차가 되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잘못 표시된 치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글자를 읽어보면, 중심선, 외형선, 기준선 및 이들의 연장선을 치수선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치수를 입력할 때는 정확하게 어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선, 자, 이 선하고 이 선,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선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치수 보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 치수를 뽑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치수 보조선을 이용을 해서 치수를 표시하는 게 맞는데, 뭐 아래쪽에서는 그저 이렇게 뭐 중심선이나 외형선 또는 기준선 등을 이용을 해서 치수를 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실질적으로도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치수를 입력하는 부분도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현업 도면에서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KS 제도 규격에서는 중심선이나 외형선이나 기준선 그리고 연장선을 이용을 해서 치수를 뽑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제도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치수 보조선인데 우리는 보조선 위에다가 치수를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래쪽에 있는 이런 그림처럼 중심선이나 외형선 등을 이용을 해서 치수를 입력할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거, 그런 걸 감안해서 체크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부분이 체크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각도를 기입하는 치수선에 대한 부분인데 아래쪽에 있는 글을 읽어보니까 각도를 구성하는 두 변 또는 그 연장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변 또는 그 연장선 사이에 어떻게 원호로 그려서 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각도를 이루는 두 변이 예죠. 자, 예를 들면은 이 선하고 이 선 또는 그 연장선입니다. 지금 변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선을 말하는 걸 거고요. 다시 볼까요? 예. 자, 여기 나와 있는 각을 구성하는 두 변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외형선, 자, 이런 외형선을 나타낼 거고, 그리고 그 연장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연장선은 현재 치수 보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연장선이죠. 두 변의 연장선이면 바로 이 선인데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이죠. 양쪽으로 치수를 뽑아내거나 즉 그림에서처럼요. 양쪽으로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그 뭐 그죠? 연장선 사이의 원호, 이렇게 연장선 사이의 원호라는 부분은 아마 따로 여기서는 표시가 없는 것 같은데 연장선 사이의 원호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평행하지 않는 두 선에 대한 각도를 결정할 때는 그죠. 지금처럼 이가 두 변입니다. 얘와 얘는 두 개의 변 사이에 각도 치수를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제도에서 각도를 기입하는 부분을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을 이루는 두 변 또는 그 연장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여 양변 또는 그 연장선 사이에 원호를 그려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각도를, 그죠, 각도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원호처럼 각을 기입하는 게 바로 각도를 기입하는 치수선이니까 요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체크가 되셨다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렬 및 병렬 치수 기입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직렬치수기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직렬치수기법은 어떻게 직렬로 나란히 연결된 개개의 치수에, 즉 개개의 개별적인 치수에 주어진 치수 공차가 차례대로 누적되어도 상관이 없을 경우에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치수 공차가 누적되어도 상관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선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치수 공차가 누적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로 같이 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15. 자, 예를 들면은 지금은 15라는 치수에 치수 공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5라는 공차에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플러스 0.1이라는 공차를 줬고요. 그 뒤쪽에도 똑같이 0.1 공차 플러스 공차입니다. 여기도 플러스 공차, 여기도 플러스 공차, 이렇게 모든 치수에 대해서 플러스 공차를 주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치수들이 점점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전체 치수가 이렇게 좀 더 형상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치수 공차가 누적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은 직렬 치수는 누적이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부분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그죠?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치수가 그냥 15, 그냥 14, 그냥 22 해서 얘네들 전부 다 표시하게 되면은 116이라는 치수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죠, 15라는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0.1 공차, 예, 15에 플러스 0.1입니다. 그럼 14에도 플러스 0.1 공차가 들어가고요. 그럼 22에도 플러스 0.1 공차가 들어가고, 나머지 14, 22 전부 다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플러스 0.1 공차가 들어가면은 결국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116.7이 되나요? 8이 되나요? 이렇게 공차 부분 때문에 형상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누적이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직렬치수기법을 활용합니다. 예, 아래쪽에 보게 되니까 병렬치수기입도 있거든요. 즉 개개의 각각의 치수 공차가 다른 치수 공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치수기법으로 공통된 치수 보조선의 위치를, 그 보조선의 위치는 기능이다, 위치하는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무슨 말입니까? 치수 공차가 우리 조금 전에 위에서 봤던 직렬 치수였죠. 직렬 치수기법처럼 치수 공차가 다른 치수 공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리고 치수기법은 공통된 치수 보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통된 치수 보조선은 바로 이 선이거든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150, 420, 640 이런 치수들을 전부 다 뽑아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보조선이 있고, 그 기준되는 보조선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치수를 이렇게 생성하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직렬 치수기 방법은 이렇게 그냥 일자로, 우리 그죠, 보통 이렇게 그 옆으로 나열하듯이 치수를 기입하는 게 직렬 치수 기입인데, 치수 공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병렬 치수 기입법은 그죠, 치수 공차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의 기준이죠. 자, 이렇게 기준되는 치수 보조선이 있을 경우에 그 기준되는 치수 보조선을 가지고 다른 치수를 생성을 한 게 병렬 치수 기입법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계단 모양입니까? 계단 모양 형식으로 치수가 기입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 나오는 직렬 및 병렬 치수 기입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체크하고 의미를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체크가 다 됐다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 조금 전에 각도를 기입하는 치수, 그리고 직렬과 병렬과 관련되는 치수를 했고, 그 다음에는 누진 치수 기입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글자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글자 읽어봅니다. 그래서 병렬 치수 기입법으로 표시한 도면을
하나의 연속된 치수선으로 간편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누진 치수 기입법입니다. 이 경우 각 지점의 위치는 그죠? 기점 기호, 기점 기호라 그러면 하나의 뭐 기준되는 부분이라 그러는데 기점 기호로 나타내며 치수선의 다른 끝은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치수 수치는 치수 보조선에 나란히 기입하든지 아니면은 치수선 위쪽에 화살표로 쓴다라고 돼 있죠. 즉 요거는 이제 누진 치수 기입법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 첫 번째 그림이죠.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런 모양의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병렬 치수로 뽑을 수 있는데 이 병렬 치수로 뽑은 부분을 우리는 직렬 치수 기입법으로 지금 그림 상태는 그죠? 병렬 치수가 아닌 직렬 치수로 표시를 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죠? 하나의 기준선이죠. 왼쪽에 있는 기준선을 가지고 각각 다음 점까지 첫 번째 선에 대한 거리, 두 번째 거리, 세 번째 거리, 네 번째 거리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뽑은 게 아니고 연속된 치수선이다 그래서 하나의 선입니까?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해서 하나의 선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숫자들이 누적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한 줄로 표시를 해준 게 바로 누진 치수기법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도 원래 여기까지가 18이고요. 18이고요. 그러면 어딘가 아마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18하고 뭐 30이라는 치수가 다 들어갔는데 이 치수를 주기 위한 어느 한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위쪽에 있는 것처럼 계단 형식, 자, 병렬 치수로 표시한 게 아니고 직렬 치수처럼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 치수는 그죠? 그죠? 직렬 치수로 표시를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병렬 치수 기입이 표시되어 있다.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의미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글자, 그죠? 치수 수치는 치수 보조선에 나란히 기입하든지 치수 수치는 치수 보조선에 나란히 기입하든지 아니면은 치수선 위에 화살표 근처 치수선 위 화살표 근처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 누진 치수 기입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죠?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됐으면은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조금 전에는 누진 치수 기입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지름과 관련되는 표시 방법입니다. 지름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글자 원주와 둥근 구멍의 크기는 지름 치수로 표시를 하고요. 지름 기호는 치수 숫자 앞에 그죠? 치수 숫자 앞에 같은 크기로 쓰며 형태로 봐서는 원이 명백할 경우에는 파일을 생략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도형이 매우 많고 특히 많은 수의 지름 치수를 표시할 때는 B와 C의 그림처럼 이렇게 치수를 뽑으셔도 상관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의 원이 있다 그러면 이 원에 대한 치수를 뽑을 때는 어떻게? 여기서 그죠? 뭐 치수를 뭐 예를 들면은 뭐 요거에 대한 자, 이 원에 대한 지름을 뽑을 때는 앞쪽에 파이자라는 지름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름 기호가 들어가는데 자, 글자에서 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네요. 예, 도면상에서 확실하게 원이라고 표시가 될 때는 우리가 그죠? 확실하게 원이다라고 알 수가 있을 때는 파일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거 자, 위쪽에 파이 32는 치수선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죠? 이 선하고 이 선에 대한 거리인데 지금은 단지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얘가 원인지 사각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파이자라는 기호가 들어갔는데 밑에 거는 밑에 거는 누가 보더라도 얘부터 얘까지는 확실하게 하나의 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원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는 지금처럼
파이를 제외한, 그죠? 이 안쪽에 있는 22도 마찬가지네요. 안쪽에 있는 22도 지름기호 파이를 제외하고 파이를 생략하고 도면 작업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원이다라고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파이를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처럼 매우 크고 특히 많은 수의 지름 치수를 기입할 때는 B와 C 같이, 그죠? 이렇게 B와 C 같이 어떻게 우리 실질적으로 지름 치수라고 하게 되면은 반대쪽까지 치수를 다 뽑아내는 게 이렇게, 그죠? 아래쪽까지 화살표가 양쪽 두 군데 나와야 되거든요. 지름 치수는, 자, 지름 치수는 양쪽 두 군데 나오는데 이것처럼 이거죠. 우리가 표현을 할 치수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양쪽으로 치수선을 뽑지 말고 대표되는 부분 한쪽만 가지고 한쪽으로만 화살표라든지 치수 보조선 또는 치수선 아니면은 치수 문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옆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확실하게 형상은 되게 작죠. 형상은 되게 작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수가 차례대로 쭉 들어가다 보면은, 그죠? 그죠? 이렇게, 자, 얘네들처럼 요거는 거리가 얼마가 되고 또 얘부터 얘까지는 또 거리가 얼마가 되고 또 뭐 얘부터 얘까지는 얼마가 되고 이렇게 치수를 뽑게 되면은 오히려 더 그림보다 치수 때문에 도면에 대한 형상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화살표를 양쪽으로 뽑는 대신에, 자,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에 대해서 치수를 뽑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는 앞쪽에 파이라는 기호가 들어갔습니다. 파이라는 기호.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얘가 원통인지 아니면은 사각형 판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이 확실할 경우에는 파이라는 수치를 빼도 되는데 지금은 이 형상이 원인지 사각형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파이라는 기호를 넣어야 되고, 그 파이라는 기호도 양쪽으로 뽑는 게 아니고 도면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수를 기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됐으면은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이번에는 정사각형 변 및 두께를 표시할 때 쓰는 기호들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변은 A와 같이 정사각형의 한 변이라고 나타내는 기호 사각형을 활용하고요. 판의 두께는 B에서 나와 있는 두께 기호 T를 사용을 해서 치수 문자와 같은 크기로 기입을 해서 표시를 한다 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만 사용자가 치수를 뺐습니다. 자, 요것처럼 25를 빼게 되면은 사용자는 다시, 그죠? 이렇게 수직 치수를 하나 더 줘야 되거든요. 하지만은 이렇게 수직 치수를 주는 대신에 앞쪽에 사각형 치수 문자 앞에다가 사각형을 기입합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 기호는 어떤 기호였습니까? 사각형은 정사각형 기호입니다. 즉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동일한 정사각형이니까 한쪽이 25면은 또 다른 쪽도 25가 나와야 된다는 거. 네, 그거 감안해 가지고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때 정사각형에 대한 기호는 치수 문자 앞에 사각형 기호로 들어갑니다. 예.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번에는 두께를 나타낼 때는 T라는 기호를 사용하거든요. 단지 사용자는 이 그림만 봤을 때, 예를 들면 좀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사각형 형상을 하나 딱 그렸는데 이 사각형이 바로 정면입니다. 형상을 앞에서 봤던 정면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 평면도, 자, 이렇게 평면도를 표시해 주면은, 자, 평면도가 사각형일 때는 얘는 사각기둥, 평면도가 원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원기둥, 자, 평면도가 지금처럼 삼각형이더라 그러면 얘는 삼각형 기둥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예, 그러려면은 이 형상에 대한 뭐 평면도라든지 아니면 옆쪽에 나오는 측면도를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 자, t라는 기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t는 무슨 기호입니까요? 그렇죠. 두께 기호죠. 자, t라는 부분은 두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 0.7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 형상은 사각형 형상인데 t 두께가 0. 얼마더라 라고 이렇게 사용자는 다른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쉽게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하고 뒷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